안녕하십니까, 최시영 강사입니다. 저희 전국 영어팀 올해부터 또 새로운 뉴 페이스도 우리가 영입을 해서 전체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에는 저와 김은서 선생님, 최진호 선생님의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전국 영어를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영화 새로운 뉴 페이스인 이태현 선생님 같이 모시고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일단 다른 이제 학원에서는 영화 같은 경우에 영역을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최진호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의문어부터 뭐 뒤에 있는 담화 분석까지 전체 다 하시고, 이태현 선생님도 동일한 커리큘럼 비슷하게 이제 영역을 같이 하십니다. 서로 이제 스타일이 다르신 분이고 또 서로의 전공 용어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강의 스타일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셋이 묶이는 경우를 선택하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셋이 묶이는 경우를 선택하셔도 이제 됩니다. 따라서 전반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일반 영어, 그다음에 문화, 영교, 언어학이 이렇게 묶여서 두 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두 팀으로 운영이 돼서 어느 팀을 선택하든지 간에 영어학 한 선생님으로부터 전 영역을 듣게 되고요. 영교는 당연히 그다음에 나머지 과목은 김 선생님이 맡아서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떻게 두 번째 이제 후반기 7월부터 시작되는 모의고사반이 운영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전반기에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수요 분석을 하고, 다음에 선생님들이 여러 그 니즈 어널리시스 요구 분석을 통해서 필요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저희가 모두 총 20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있게 되는데, 전체 18회 모의고사 정규 모의고사가 있고 6월과 10월에 전국 모의고사 공개 모의고사를 하게 됩니다. 그 모의고사의 횟수를 저희 이제 최진우 선생님과 이태현 선생님이 적정 비율로 나눠서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선생님은 뭐 통설원을 맡고 어떤 선생님은 의문문을 맡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 과목을 영어학 두 분 선생님께서 맡으시는데, 자기 이제 취향과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또 이렇게 통합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영어학의 여러 스펙트럼의 문제를 만나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올해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학기 운영 방안하고 2학기 운영 방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수강 신청하시고요. 1학기 때는 이제 전반기에는 두 반으로 나누어지고 후반기에는 통합해서 적정 수준으로 나누어서 모의고사가 진행된다는 점, 그래서 여러 스펙트럼의 문제를 다뤄보고 임용고사에 완벽하게 이제 준비된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포맷이 이렇고, 제 이제 영어 교육학으로 보게 되면, 영어 교육학은 제가 설명드릴 것이 1, 2월 진행되는 순서하고 전체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소개하면 전체 커리큘럼을 잘 이해하게 되는데, 왜냐면 제 책이 1, 2월, 3, 4월, 5, 6월이 맨 처음에 이제 기본반, 그다음에 심화이론, 기출로 구분이 되는데, 이 전부 다가 챕터가 모두 19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개 챕터로 동일한 순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반의 기본 흐름을 알면 심화반과 기출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는 이 순서대로 영역별 모의고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게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영어 교육학의 주제는 모두 15개 정도의 주제로 제가 책으로 나누었습니다. 1, 2 주제는 Approaches to Language Acquisition, 다음에 Models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서 영어 습득과 관련된 영역을 이제 1강에서 다루게 되고요. 다음에 2강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Language Analysis, 언어 분석에 대한 내용들, 요즘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실제적인 언어 데이터를 가지고 영어 교육에 접목하는 부분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주에 걸쳐서 보게 되고요. 다음 세 번째 주에는 챕터 4, Learner Variable, 학습자 변화에 대해서 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던 부분이었다가 최근에 여러 문제가 나와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아니었지만 다룰 내용이 많아서 한 주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4강에는 5장과 6장, 영어 교수법이 뭐 우리 영어 교육론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티칭 메소돌로지하고 실러버스 디자인의 메터리얼 디벨롭먼트를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영어 교수법의 이제 개관을 쌓고, 요번 방금 전 시험 문제에도 나왔던 요구 분석, 그다음에 그 실러버스 디자인 앤 메터리얼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이제 키워드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5장과 6장으로 넘어가서는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총론 또는 이론적인 성향이 강한 내용이었다면 5강과 6강에서는 강론 부분인 실제 부분, four skills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listening과 speaking에 대해서 먼저 5강에서 배우게 되고 teaching reading과 teaching writing에 대해서 9장, 10장 통해서 이제 6강에서 배우게 되면 four skills가 2주 안에 이제 정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7강에서는 영어 교육학의 3 컴포넌트라고 하죠. grammar, vocabulary, pronunciation에 대한 키워드를 설명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chapter 14 and 15 technology and language learning하고 language assessment에 대해서 다 정리함으로써 영역별로 주요 키워드가 무엇이고 그 키워드가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식으로 1, 2월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1, 2월 강의의 진행 그 방향은 나머지 3, 4월, 5, 6월에도 동일한데요. 여기에 보면 제 1년 플랜이 나오는데 왼쪽에는 정규반 수업이 있고 오른쪽에는 원서 특강, 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뒤에 시간에서는 자습을 하게 됩니다. 자습할 때 제가 이제 항상 학원에 제일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순시를 돌죠. 순시를 돌다가 사탕도 드리고 저녁도 사드리고 하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좋은데 1, 2월에는 제 교재가 영어 교육과 컨셉추얼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목표는 무엇이냐면 최근 기출에 나왔던 기입형 키워드 또는 서술형에 쓰이는 키워드를 알고자 했기 때문에 컨셉추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컨셉추얼, 즉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을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개념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 개념의 특성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예시가 어떻게 되고 이것이 영어 교육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지 알아야지 개념 학습을 잘할 수 있다고 브루너가 얘기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마인드맵으로 먼저 선행교육자를 쌓고 나서 가장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기입형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동일한 흐름으로 3, 4월 교재가 있는데 3, 4월 교재는 practical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까 진행됐던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동일한데 이번에는 최근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관연도 문제, 그러니까 관연도 문제에서 나왔던 개념들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09년도 이전까지의 개념들은 1, 2월에 다룬다면 08년도 이전에도 시험 문제가 약간 겉으로 보기에는 안면 타동도가 낮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 또는 필수적인 내용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서 다뤘던 개념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이제 발췌해서 프랙티컬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컨셉추얼의 내용과 중복되는 원서의 내용은 하나도 싫지 않고요. 그런 내용들은 그냥 짧게 마인드맵이나 표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고 프랙티컬이기 때문에 원서 중에서 더 실제적인 수업 상황과 연계되어서 서술형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즉 1, 2월에 배웠던 키워드가 어떻게 서술형에 녹아 있는지를 이제 가르쳐 드리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5, 6월에는 당연히 이제 애널리티컬이라고 해서 기출 문제를 분석해야지만 뒤에 있는 모의고사와 실전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연도 기출 문제, 즉 2020년도까지 출제된 최근 기출 문제를 다루는데 이 최근 기출 문제가 09년도 이후에 저희가 그 객관식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문제부터 이제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오후에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라이팅 컨퍼런싱이라고 해서 원래는 7, 8월부터 이루어지는 모의고사에서 저희가 이제 라이팅 컨퍼런스 통해서 리라이팅을 많이 시켜가지고 여러분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맞바로 하반기부터 라이팅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쓰기에 이제 적용하기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는 리셉티브 스킬을 배웠고 밑에서는 곧바로 이제 프로덕티브 스킬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따라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라이팅 컨퍼런싱이라고 해가지고 오전에 배웠던 기출 분석에 있는 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골라서 서술형 기출 문제를 개별적으로 첨삭해 드립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첨삭을 하는데 인원이 많게 되면 당연히 개인적인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소수의 문제들을 엄선해서 여러분의 이제 쓰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초전으로 워밍업하는 시간이다. 또한 이런 컨퍼런싱의 흐름은 밑에 하반기에 들어갔을 때 라이팅 세미나를 통해서 더 심화되고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더 확대가 되니까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5, 6월에는 그렇게 라이팅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러면 3, 4월 특강에는 무엇을 하느냐? 일단 1, 2월에는 특강이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현재도 그 2차 대비를 해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드백 드리느라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때도 이제 며칠 있으면 12월 31일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1차 합격하신 분들이 많겠죠. 그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지도해 드리느라고 1, 2월에는 원서 특강을 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3, 4월부터는 원서 특강을 하게 되는데 5, 6월에 라이팅 컨퍼런스가 있는 것과 연결지어서 3, 4월에는 5, 6월에 다루는 최근 기출문제, 즉 09년도 이후의 기출문제가 아닌 08년도 이전의 기출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혹자는 다른 강사님께서는 아주 최근 문제만 한 4, 5년 정도의 기출문제만 다루거나 또는 09년까지의 기출문제만 다루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관연도 기출분석반이라고 해서 원래 작년에는 그냥 5, 6월에 있는 기출분석반에서 뒤에 있는 05년도까지 다루었는데 지금 2020년 기출문제가 추가됨으로써 이쪽의 시간이 설명할 시간이 너무 줄어들어서 과감하게 09년도를 기준으로 잘라서 오전 시간에 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는 3, 4월로 뺀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시험을 보셨던 분은 좀 괴롭겠지만 기출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우리 2020년 기출문제 A형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연교 문제가 나와서 선생님들을 되게 어렵게 했는데 1번 문제가 뭐였냐면 보캐블러리와 관련된 키워드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캐블러리와 관련된 키워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breadth and depth가 있죠. 근데 보통 이것들은 키워드라고 하진 않고 보캐블러리를 어떻게 가르치는 영역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키워드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글로서리 같은 데는 잘 나타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런 1차적인 즉 0순위나 1순위가 될 수 있는 연교 키워드가 나오는 대신에 이 지문 안에서 고르는 2차적인 키워드 쓰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괄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develop depth of vocabulary에서 위에 있었던 vocabulary depth에 대해서 키워드를 찾아서 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머릿속에서 키워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문제 자체에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보면 depth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의 개념을 한 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굳이 머릿속에서 키워드를 암기해서 쓸 필요가 없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제가 작년 교재, 이게 작년 교재입니다. 작년 교재 241쪽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보통 08년도 이전을 잘 보지 않거나 관연도 기출문제에 대해서 무시하는데 08년도 서울 문제에 보면 1년 차이로 09년도 이후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전년대 문제에 depth of world knowledge가 해서 depth라는 키워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기출문제를 공부하셨던 선생님은 당연히 이것은 맞췄다고 이제 보고가 들어왔고 저희 조교 선생님도 맞춰서 역시 이제 저의 커리큘럼을 따라오신 분들이 이제 키워드를 맞춰서 저도 되게 기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08년도 서울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은 제가 언제 다룬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 4월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 3, 4월 관연도 기출분석반에서 이제 다루게 되고 여기에 나왔던 키워드는 당연히 3, 4월 교재인 프랙티컬 교재의 실제적인 원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뤘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작년에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3, 4월 교재에서 다루고 5, 6월 기출문제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되게 쉽게 맞췄다고 했는데 공부를 이제 저랑 같이 안 하시고 키워드를 이제 보통 글로서리에 나오거나 어떤 정리된 것들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되게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는 거죠. 따라서 키워드가 이렇게 리커링 되는 그런 속성을 이제 파악해서 연교에서 이제 다 맞지 않으면 그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잖아요. 가장 기본으로 깔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커리큘럼을 짰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대비돼서 내년 시험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7, 8월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는 영역별 모의고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아까 1장부터 15장까지 했던 것처럼
7, 8월에는 영역별 모의고사를 합니다. 영역별 모의고사라고 해도 모의고사 형식이 실전이 아닌 것이 아니라 실전 그대로 합니다. 이제 김 선생님께서는 어차피 영역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태스크별로 나눠서 선생님들이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를 들어 영어학의 경우는 뭐 어느 주는 신텍스를 하겠다, 어느 주는 포놀로지를 하겠다 해서 예고형으로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의 형식은 작년도 기출문제에 준해서 문제를 배점을 나누고 그다음에 문항수를 나누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따라서 실전 모의고사가 이기 전에 영역별로 영교와 영어학을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자신이 공부한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9, 11월에는 총 10회 토요일날 모의고사를 하면서 이제 영역 구분하지 않고 이제 랜덤으로 문제를 내서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희의 이제 핵심은 하반기 전체가 실전처럼 토요일날 모의고사가 이루어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라이팅 세미나가 매주 화요일에 있어서 이거에 도움을 받으셨다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합격자 간담회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이 라이팅 세미나에서 무엇을 하냐면 좋지 못한 답안도 잠깐 소개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베스트 답안들을 드림으로써 여러분과 동일한 상황에서 시험 문제를 받고 작성하셨던 그 답안 중에 좋은 답안을 제시함으로써 강사가 드리는 모범 답안, 아주 니트한 답안뿐만 아니라 실전적인 답안을 통해서 자기와 같은 스타일을 찾고 리라이팅을 통해서 라이팅을 연습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이제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7, 8월 이제 한 7주 정도, 9, 10월 한 4주 정도를 진행함으로써 개별적인 피드백도 받고 리라이팅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여러분이 리셉티브부터 프로덕티브까지 또 실전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저희 커리큘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12월에는 저랑 같이 이제 2차 수업과 심층 면접을 하게 되고, 또 지금 이제 합격자 발표가 있게 되면 1차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을 짰기 때문에 저희를 이제 믿고 오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처럼 우리가 이제 교재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도 다 시험 문제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교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교재에서 중심 내용들을 마인드맵으로 드리고, 또 드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쓰신 답안을 저희가 꼼꼼하게 첨삭하고, 그다음에 1대1 컨퍼런싱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제 라이팅 실력을 향상시키게 되면 그냥 대중적인 강의, 전체를 향한 강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습득하고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고 어느 정도까지 산출할 수 있는지를 다 가늠해보고, 또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때는 모의고사 성적을 다 산출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 위치도 잘 알게 되어서 여러분이 지역을 선택할 때에도 또 자신감을 얻는 데에도 되게 좋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얘기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 이번 시험에서 32점, 표면적으로는 32점,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34점, 왜냐면 영교 문제에서 그 요약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34점 이제 담당하시는 우리 일령의 김수환 선생님, 그다음에 문학 같이 하셔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 젖을 받는 것인지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아입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인력문학이 어려웠다고 많이들 말씀하셨고, 인력문학을 잘 대비했던 그런 선생님들은 좀 든든하게 시험을 보신 느낌, 그리고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안해하는 그런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저희 커리큘럼을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문제는 최시원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영어 20점, 영미문학 12점에서 총 32점이라는 점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영어와 영미문학, 사실 영미문학은 일반 영어보다 조금 더 특정화된 그 텍스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일반 영어를 대표 과목으로 봤을 때 이 비중이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7개년 선원 수령 바뀐 이후에 7개년의 경향을 한번 보시면 2014년도에는 처음 선원수령 바뀌면서 이때의 인령이 20점이었습니다. 문항이 7점, 8점, 6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최종 8점이죠.
8점이면서 일령이 다시 20점, 요 14년도 시작 때보다 문학이 또 12점으로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7개년 토탈에서 가장 점수 비중이 높았고, 난이도 면에서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6년도, 14년, 16년 그리고 요번에 20학년도 요 문항이 가장 좀 어려웠다. 그 중에서 좀 비교를 하자면 16년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그거보다는 조금 더 쉽다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성을 한번 보면요. 자, 일단 모든 문항이 서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번에 기입형과 서술형의 비중이 이제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논술형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든 서술형에 기입형이 포함되는 형태로 들어올 것이고, 기입형은 아마 다른 과목에 양보하지 않을까라는 것은 사실 예견이 됐던 바이고, 제가 모의고사 강의하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입형을 안 내고 서술형에 기입이 포함되는 형태로 내고 싶었지만, 이제 기존에 또 이제 기입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중을 같이 유지하면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출제했고 그런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술형에서 거의 기입형을 이제 많이 다룬 편이었죠. 자, 그래서 저희 모의고사를 푸셨던 분들은 이 기입형 대비를 상당히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본 서술형 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해결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과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거의 지친 과제였어요. 앞에 있는 것을 계속 repeated 되는 의미들을 찾아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과제였던 것이죠. 자, 이것은 또 무슨 의미냐면 논리력을, 기본적인 지문 흐름의 논리력을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친 과제, underlines part의 의미를 써라 내지는 블랭크를 채워라, underlines part가 앞에서 지칭하는 거는 또 뭐니? 라고 하는 이런 과제들은 사실 16년, 17년도에 많이 나왔던 과제고 최근 2년간은 사실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굉장히 제가 모의고사에서 많이 다뤘던 이유는 만약 서술형이 증가한다면 더 넓힐 수 있는 과제는 이 과제이기 때문이었어요. 16년도, 17년도에 있었던.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 논리 흐름을 따라가는 해석에 의존하는 문제는 최근 2개년도에 있었고, 논리 흐름을 따라가는 문제는 사실 16년, 17년도가 더 많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훨씬 더 어려워했지만 실상은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기본적인 과제였고, 그래서 이 기본 과제를 이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훈련했는데 이제 요번에 이 과제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나온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또한 지문의 난이도가 증가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증가했냐면 일단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길었고 요약 문제의 경우는 배점이 5점에서 4점으로 감소를 했지요. 그래서 혹시 지문의 길이가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전히 5점 정도 수준의 지문의 길이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는 저희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사실상 더 긴 지문을 한정된 시간에 읽어서 푼다라고 하면 훨씬 더 독해력을 많이 요구하겠죠. 그래서 긴 지문을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지면을 다 채우거나 반지문을 다 채우거나 반지문을 넘어가는 이제 그런 정도, 평균적으로는 350에서 450 워드 수준으로 제가 항상 워드 수까지 이제 체크를 해서 기출의 워드 수 대비 그거보다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해서 지문을 선별하고 이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시간이 좀 모자른 가운데 이제 훈련을 했었지요. 그런 강한 훈련 가운데 이제 독해 속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훈련이 돼서 대비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비가 안 된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모자르고, 이번에도 이제 시간 많이 모자랐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었습니다. 그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모자르거나 해서 과제를 이제 완성 못하고 당황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한 키워드 중심의 빠르고 논리적인 독해를 결론적으로는 요구하는 시험이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고 그리고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키워드는 놓칠 수 없고, 왜?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답을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객관식 시험이 아니고 서술형이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요구하는 답은 다른 단어 아니고 키워드가 되는 것을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빠르고 논리적으로 독해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러한 이제 역량이 요구되었고요. 사실상 이것은 독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1, 2월 강의서부터 항상 기본적인 역량으로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거기서 시작해서 마지막 끝 모의고사를 볼 때까지도 이거는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번 더 이제 생각하게 해준 그러한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 드러났냐 예시를 하나 제가 A형 8번 문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독해에서 논리력이 뭔데? 이거를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수업을 이제 연관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자, 토픽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리피티드 되는 키워드들을 찾아가는 그 논리력, 그것을 파악하는 이제 도구 중에는 이제 글의 흐름을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또 기본기에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문제 A형 8번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디테일 문제인데요. 빈칸, 맨 마지막에 있는 빈칸을 채우고요. 이 빈칸을 채우는 것은 거의 지칭입니다. 앞에서 이 단어에 올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칭했던 그런 의미의 프레이즈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단어를 앞에서 찾아서 이제 넣어야 하는 과제이고요. 두 번째, explain what the underlined part means. 밑줄 진 그 부분의 의미를 써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본 과제, 정말 많이 했던 과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앞에서 내용이 기술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요, irrational optimism, 이거는 비합리적인 낙관주의죠. 그러면 이 내용이 분명히 앞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in the face of certain defeat, 이 defeat이 의미하는 게 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보면 여기서 토픽은, 자, 이게 walk away from any negotiation, negotiation에서 그냥 걸어 나오는 것, 그걸 포기하고 나오는 것이 지금 토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토픽 센텐스는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but, 이 문단에서 얘기하는 게, 자, in the world of selling, sales에 있어서 when you haggle with your customers,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바로 negotiation이죠. any negotiation이라는 게 어떻게 반복되냐면 이 문단에서는 when you haggle with your customer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 같이 이렇게 입씨름을 하고 있는 거, 힘들게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이것 자체가 지금 negotiation이 다르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자, 이 토픽에 대해서 이 토픽 센텐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안 좋은 거야. 그거는 이제 멍청한 짓이야 라고 제시하는 것이 지금 이 지문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또 반복이 됩니다. 자, for those of us who have spent, 이렇게 해서 experienced 그 salesperson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반복인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위에서는 뭐 했어요? you, generally 사람들은 negotiation에서 그냥 포기하고 나와. 그런데 experienced sales는 지금 narrow down 했죠? 사람 주체를 narrow down해서 다시 repeat 해준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No matter how slim the chances. 자, 그 위에 we know, we would never just up and walk away. 결코 그렇게 걸어 나오지 않아. 이게 뭐예요? 이게 irrational한 거죠. 결코 이게 optimism인 거죠. optimism인 거죠. 자, no matter how slim the chances. 자, 기회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이게 뭐예요? certain defeat이에요. 패배할 게 분명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나오지 않아. 이 절대 나오지 않는 게 뭐냐면 irrational optimism인 거죠. 이건 비합리적이잖아요. 정말 디피트하게 확실하고 내가 이길 승산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게 rational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irrational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단어는 분명히 앞에서 그 의미를 한번 짚어준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써라라는 게 underlines part의 의미를 써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되는 부분은 이 앞부분을 써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이 놓치신 부분이 뭐냐면 experienced salesperson은 이라는 것을 많이 빼먹으셨어요. 그거는 반복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 독해의 논리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 generally people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경험 많은 salesperson으로 다시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narrow down 되는 방식으로. general에서 specific으로 키워드가 옮겨지면서 내용이 전개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것은 sales people을 success하게 하는 내용이다라고 했죠. 이 내용은 들어가야 할까요? 자, 이것을 또 넣으신 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하자면 요거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irrational optimism in the face of certain defeat이라는 것이 success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success는 제외하고 그 앞에 내용만 포함한 것이 이 underlines par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repeat 되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글의 흐름을 이제 지문을 논리적으로 읽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 빈칸은 무엇이냐? 빈칸도 제가 지금 별표로 표시한 부분이 다 negotiation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도 negotiation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how to walk away from the table. 이 테이블은 또 뭡니까? 이게 또 negotiation이 되는 거죠. negotiation에서 그냥 나오는 것. In other words,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이 빈칸을 포함한 것도 있어야 되겠죠. refuse to. refuse는 뭐의 반복이에요? walk away. 그것을 거부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별표 빈칸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the table. negotiation의 의미를 가진 것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반복되는 이 키워드 negotiation이라는 것을 계속 표시하셨던 분이라면 이 제가 표시한 까만 별표를 쭉 찾아가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만한 것을 골라야 해요. 그런데 refuse to라고 했으니까 동사의 원형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 단어를 쭉 찾아보게 되면 when you haggle with 했던 곳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동사의 원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haggle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문은 negotiate이었거든요. 근데 negotiate이라는 지금 동사의 원형이 없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refusing to by refusing to haggle 이라는 것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지문을 읽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키워드의 repetition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자료의 맨 뒤에 보시면 이제 기출 문제를 최근 그 16년, 17년도에 이제 그 기출 문제를 제가 넣습니다. 이제 그것과 지금 우리 주로 나왔던 이번 연도의 그 기출이 얼마나 유사한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본기, 반복적으로 키워드들이 repeat 되는 이 독해의 기본기를 어떻게 다지면서 끝까지 임용을 대비를 할 것인가, 인력문학에 있어서 제가 인력을 포커스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먼저 자, 일령하고 일반 영어와 문학은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사실은 막막하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범위를 좁히고 공통적인 거를 묶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방대한 양을 정말 감정적인 만족감을 느끼면서 나 이런 거 공부도 해.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고 포커스드 된 그러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는 공부입니까? 일반 영어와 영미문학이 그냥 감상적으로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에서는 1월부터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했죠? 리딩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리딩부터 시작을 해서 임용에서 요구하는 논리 수준, 리딩의 수준에 맞춘 리딩, 그리고 라이팅은 리딩에서 임용의 그 서술 답안을 쓸 때 가장 필요한 그 과제에 포커스 맞춰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 2월에는 from reading, 1, 4월은 from reading to writing 해서 1, 2월에 리딩에 포커스를 해서 자, 읽기 학습을 먼저 합니다. 읽기 학습. 자, 그 중에는 이제 제너럴하고 디테일 파악에 포커스해서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 4월에 쓰기를 가게 되는데 우리 그 서술형 답안에서 요구하는 쓰기라는 것이 아주 대단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 아니에요. 그래서 키워드를 가지고 기본적인 답안을 구성하는 논리 흐름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스킬은 뭐냐면 paraphrasing하고 summarizing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교재는 3, 4월에 paraphrasing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대부분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됐을 때 서머라이징을 하는 방법, 전략과 스킬로 아주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을 쭉 지나보면 여러분들이 쓰기를 못해서 내가 문제를 못 푼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라이팅 세미나, 라이팅 피드백까지 가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최종까지 내가 답을 못 쓰게 하는 그 요건은 바로 리딩에 있어요. 왜냐, 라이팅을 할 때 여러분들 그냥 그 창작 글쓰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문에서 키워드를 꺼내지 못하면, 답안의 영역을 확정하지 못하면 절대 답을 정확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특히 상반기에는 리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딩도 익스텐시브 리딩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임용에서 요구하는 그 난이도와 주제와 그 지문의 길이 이런 것들에 최적화된 그런 이제 리딩이 필요하고요. 지문의 구조도 임용에서 자주 나오는 지문의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1년 안에 좀 어떤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부가 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 4월 그 이후로 5월부터는 메타 학습이라고 해서 공통 요소를 묶어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제 톡수로 전환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톡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제 타스크와 팀 두 가지를 다를 이제 T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타스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내가 무엇을 읽을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나오는 그런 지문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우리가 상반기에 원문을 보더라도 그 주제 위주로 이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답을 쓸 때인데요. 이건 이제 writing과 관련해서 답을 쓸 때도 아주 대단하고 화려하고 복잡한 그런 서술의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general, specific으로 가면서 몇 가지의 한정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reading sentence와 뭐 문장의 구조까지도 제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거 위에 아주 뭐 더 난이도 있는 writing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확정하고, 자,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리딩의 논리력의 결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계속 찾는 이제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 그거 위주로 리딩에 포커스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너님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이제 repeated 되는 키워드를 찾는 측면이 또 하나 있고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는 글자 제한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꿔쓰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동의어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동의어까지 저희 학습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 동안 요것들을 이제 기본기를 연습을 하고 나면 저 기출서부터 문제풀이까지는 요거 위주로 훨씬 더 포커스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형의 타스크 타입은 이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제가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문학도 대동소이하지만 특히나 문학에서는 특별히 다루는 그 리터러리 컨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 문제에서 나왔던 기출에서 나왔던 것 위주로 그리고 그 변방까지 범위까지 해서 그것들을 지문에서 잘 파악하고 뭐에 포커스해서 봐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실 수 있도록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문학 교재와 강의는 리터러리 컨셉을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그거를 위한 뭐 워크시트나 이런 것들도 구성되어 있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2월이 쉬고 3, 4월이 이제 내러티브 노블스랑 드라마를 하게 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스키막스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때 저희가 이렇게 다룬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라이팅 세미나 해서 라이팅 피드백까지 가시면 거의 뭐 쓰는 것은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오류 유형이나 이런 것은 보시고요. 제가 요거를 제 커리큘럼 1년을 가지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1, 4월에 리딩하고 라이팅의 기본기를 잡는다.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5, 6월에 기출 분석을 통해서 주로 묻는 타스크가 뭐였는데 주로 나오는 지문이나 작품의 주제가 무엇인데 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이럴 때 답을 어떻게 써야 돼, 어떤 구조로 써야 돼, 그리고 자주 썼던 그런 키워드나 시너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기본기 이만큼 했던 거에서 조금 더 내로우 다운 되게 됩니다. 이제 기출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문제, 한 번도 안 봤던 문제들을 7월부터 풀므로 해서 이런 것들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대비가 충분히 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특강이 있는데, 저도 1월에 지금 2차 지도를 하고 있어서 1월은 특강을 못하고 특강 몇 개 설명을 드리면, 2월에는 Understanding and Using English Grammar라고 해서 서술 답안 작성에 필요한 문법에만 포커스된 장문용 문법 수업이 4주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라이팅이 아니고요. 논리력, 우리가 기본적인 논리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문에서 복문 내지는 중문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근데 생각과 기대와 달리 몇 년을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이 부분이 많이 훈련이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은 기본적으로 내가 잘 알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거의 단문 수준이에요. 이게 문장이 두세 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논리력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법적인 기반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월에 먼저 4주간 요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절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 기반의 논리력을 갖출 수 있는 라이팅 실력, 그것을 이때 4주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3, 4월에 라이팅을 가게 됩니다. 이제 기본 강의에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기초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 4월에는 주제별 원문 읽기라고 있는데, 항상 제가 기출에서 나오는 소스들, 아티클, 잡지, 책, 에세이 이런 데에서 원문을 뽑아서 그것을 직독 직해를 하고 각 문단의 메인 헤드를 뽑아보고, 그리고 끝나면 문제 풀어보고 단어 외우고, 이런 이제 강의를 이제 3년간 진행을 했었습니다. 많이들 초반에는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을 하고요. 작년에는 조금 더 길게 했는데 올해는 3, 4월 2개월 하면서 그 책이나 에세이는 너무 어렵다고 해서 아티클 중심으로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낮은 것 중심으로 해서 원문을 읽고, 또 시를 이제 3, 4월부터는 나레티브를 나가기 때문에 시를 또 한 편씩 보는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6월에는 최시원 교수님처럼 라이팅 컨퍼런스를 하려고 해요. 7월부터 쓰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5, 6월에 기출 강의를 이제 듣고 그 문제를 풀어서 서술한 것을 저랑 같이 컨퍼런싱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이 이어져서 이제 하반기 모고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첨삭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러한 클리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반 영어와 문학의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도 이 논리력이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키워지게 되면, 이거는 한번 이렇게 상승해서 여러분들 그 논리력이 키워진다면 이거는 지식이 아니거든요. 방법론이에요. 인령과 문학은 여러분들이 지식을 지금 학습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접근법, 스킬을, 방법론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배울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 과정을 거치시고 나면 이거는 막 까먹지 않아요. 그냥 지식처럼 그렇게 까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이 어려울 뿐이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다면, 이제 과제도 많고 하니까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잘 따라오고 나시면 나중에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끝까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랑 1년 같이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최진원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출문제 풀이할까 했는데요. 시간이 15분만 할당되어서 그냥 완전히 설명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풀이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근 3개년 출제 경향 분석이 있고요. 별표는 난이도임 18학년도 즉 17년 겨울에 본 시험은 별표가 3개짜리가 2개 있고 2개짜리가 하나 있죠. 즉 어려운 문제가 3개 정도 있었는데 19년도 작년에는 재작년이죠. 별표 3개짜리가 한 문제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별표 있는 게 없죠. 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노란 형광펜으로 이번 학년도 시험은 인령문학으로 변별력을 추구했고요. 영어학 쪽은 대신에 쉽게 출제했습니다.
올해 문제 같은 경우 의문론 3문제, 통사론 2문제, 그래머 2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밑에 요약을 보면 표 밑에 매년 가장 어려운 의문론이 3문제 나오고요. 통사론하고 그래머 합쳐서 3문제, 6문제 또는 한 문제 더 나오면 이렇게 이번 해처럼 7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11월 모고 동안 영학은 거의 의문론 3문제, 통사론 3문제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배분을 해서 도움되도록 하고요. 이번 시험은 영학이 쉬워서 좀 그랬는데요. 나는 그전 연도까지는 영학이 어려워서 의문론도 실제 시험처럼 어렵게 의문론 규칙 발견 문제 위주로 많이 냈고요. 통사론도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쉽지 않게. 기출문제보다 쉬우면 실제 시험에서 어렵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만큼 어렵거나 더 어려워야 실제 시험에 도움될 거라 생각해서 하드 트레이닝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쉽게 나왔고요. 그래도 도움되었죠. 예를 들어서 방금 설명회 하기 전에 이번에 시험 본 학생이 2차 준비 중인데 요거 B1 VP Internal Subject Hypothesis 이 문제가 Specifier가 정답인데 내 모의고사랑 거의 흡사해서 쉽게 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량진에 영학이 여러 강좌가 있겠지만 내 모의고사가 가장 이번 시험 문제랑 흡사했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알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표에서 18학년도 기출문제 보면 여기 T2C 무브먼트가 나왔거든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 책은 이 문제는 카니의 신텍스라는 책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한 해 전에 17학년도에 unaccusative verb랑 their inversion 요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것도 출전이 카니 책이었어요. 그래서 17학년도, 18학년도 둘 다 카니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대세로 굳어지고 있구나. 그 이전에는 투포 정도만 하면 시험 대비가 되었는데 카니 책이 등장을 해서 2년 동안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19학년도에도 카니 책에서 나올 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고요. 한수강 생이 자기 학교 교수님이 카니를 가르치시고 요 문제를 냈다고 하셨고 이 해에도 출제진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 때든 그 전에도 학생들한테 올해는 카니 책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카니 책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arbitrary pro 이 문제가 카니 책에서 나온 거였는데 내 카니 원서 강의를 들은 학생은 쉽게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니 원서 강의는 19학년도 대비해서 18년도 즉 2년 전에 강의했고요. 내년에 2020년에 다시 강의하게 되는데 이 강의를 열었을 때 타 학원의 노량진 영화 강사분들은 이걸 거의 강의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기까지 했냐면 왜 카니 신텍스를 원서 강의를 하냐? 돈 벌려고 그러나 저 강사가? 그런 소리 들었는데 원서 강의를 내가 하나 개설한다고 해서 그걸로 돈을 벌고 못 벌고 그런 차이점은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이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을 강의해서 쉽게 저 arbitrary pro 문제를 맞추게 해줬고요. 작년까지도 카니 책 또는 그와 유사한 책에서 모고를 많이 내서 올해도 실제 문제랑 가장 비슷한 게 최진호 영어학 모의고사 문제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통사론 문제 중에 MPI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MPI는 투포에도 나오고 카니 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은 개념이고요. 왜냐하면 두 권의 중요한 신텍스 원서에 나오는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스페시파이어 정답인 것은 카니 책이 좀 더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머는 B8번 문제는 TG 등 여러 원서에 공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쉬운 문제였고요. A5는 TG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가 나오냐 하면 hedges가 TG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hedges가 TG에서 나왔는데 우문론 세 문제, 통사론, 그래머 세 문제 이렇게 나오면 형태론하고 의미, 화용론은 공부할 필요가 없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게요.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 저 hedge라는 용어가 내 교재에 화용론 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TG에 나오는 hedge라는 개념과 약간 다르게 출제되는데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도 hedge에 해당되는 표현을 골라서 적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태론, 의미, 화용론도 알아두면 문제 푸는데 정답 맞히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3페이지에 나오는 거 여기 solve가 다소 어느 정도고요.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싫을 때 it is neat 하면 확정적으로 얘기하죠. 블루코트가 확실히 깔끔하다. 근데 solve 하면 다소 조금 깔끔하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표현을 만들어 줄 때 solve 같은 것들을 hedg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요. Teachers Grammar의 251페이지에 이 solve가 hedge에 해당된다라는 설명이 TG에 나와 있다라고 내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MPI 문제 해설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음문론 문제는 다 쉬웠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 9페이지 말고 마지막 페이지로 그냥 넘어갈게요. 마지막 페이지 보면 1년 동안 원서 강의하는 게 나와 있고요. 올해 1, 2월에는 트포를 강의하고요. 3, 4월은 카니 신텍스를 강의하고요.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2019년도에 했던 것처럼 On Introduction to Language랑 AEP랑 Teachers Grammar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 강사한테 들었으면 뭐 굳이 안 들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듣지 않았으면 내 강의가 단가반으로 개설되어 있으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트포 카니를 배우니까 신텍스 실력은 완벽하게 익힐 수가 있고요. 올해 저 원서 강의를 듣는다면. 그 다음에 음문론 AEP 같은 건 올해 강의를 안 하는데 어쩜 좋냐. 이게 3, 4월 교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심화서 강의할 때 3, 4월 강의를 들으면 AP의 80, 90%를 다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학생들이 막 시날규를 중요시하거든요. 시날규는 신텍스 책 중에 쉬운 건데요. 내 교재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강의를 안 합니다. 1, 2월 교재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따로 원서 강의를 할까 생각을 해보지만 아무리 봐도 시험에 낼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따로 원서 강의로 뽑아낼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1, 2월 교재로 가름을 합니다. 시나리오 가지고 스터디하고 그런 학생들인데 그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 낭비니까 시나리오 좀 스터디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스터디를 하려면 시험 문제에 출전이 되는 투포나
칸이를 가지고 스터디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AP는 항상 중요하고요. TG 올해도 나왔죠. 예전에는 GB 더 그래머 북이랑 스튜던트 그래머 총 3권이 필수 그래머 원서였어요. 그런데 이게 유행이 지나갔어요. 요즘 그래머 북에서 안 내고요. 스튜던트 그래머에서 안 냅니다. 요즘은 그래머는 TG에서만 내고 있기 때문에 중요 원서는 내가 여기 적은 5건이 중요 원서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원서 가지고 공부하거나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제 설명회, 영어학 설명회를 마치겠고요. 최시영 교수님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새로 뉴페이스로 오신 이태현 선생님 모셔서 이태현 선생님만에서 운영하는 영어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한 달 만에 강단에 했으니까 조금 또 긴장도 되고 또 설렘도 있고 그러네요. 이제 방금 소개받은 이태윤입니다. 저는 이제 노량진에서 강의한 지는 이제 그 7년 차가 되는데 우리 제시온 팀에서 같이 하게 돼서 특히 이제 우리 최진호 선생님이랑 영어학을 같이 하게 돼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 오시면 아마 올해 성공적인 그러한 그 임용 그 공부와 함께 이제 그 합격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제 자료는 PPT를 따로 뭐 준비하진 않았고요. 거기 그 지금 9페이지로 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소주제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뭐 최시원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1년 커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영어학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영어학 같은 경우는 1월부터 6월까지 최진호 반하고 이태훈 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최진호 선생님이나 저나 똑같이 전 영역을 같이 다 강의를 하게 되고, 또 뭐 저도 6년 강의했고 우리 최진호 선생님도 오래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타일을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두 영어학 스님들로부터 여러분이 아마 나름대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두 반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최준호 선생님이 금요일 날 강의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양쪽을 다 들어보고 싶은 분들은 아마 학원에서 2개를 다 들으면 한쪽은 50% 이렇게 할인하는 거로 제가 이제 들은 바가 있는데, 그걸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거기 첫 번째, 강의 계획을 보면은 기본 강의하고 원서 특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뭐 최준호 선생님이나 저나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무료 강의 제공하는 것도 최진호 선생님께서도 또 여러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뭐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또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 팀 강의를 선택해서 이런 무료 강좌를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영어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전공영어 전체 임용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6년 동안 강의하면서 어떠한 그런 단계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3HWS 이런 단계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도 아주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1월부터 4월까지 기본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 6월이 기출 분석 과정이고, 7, 8월이 이제 타팀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우리 최시원 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하고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저는 여기서 이제 최종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는데, 11월까지 해서 이렇게 5단계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료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머리로 공부하는 단계죠. 헤드. 저는 이성학습이라고 하는 명칭을 이렇게 우리 교수법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로 공부하는 단계. 그 다음에 heart. 머리로 공부한 것을 이제 그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그 소위 감성학습이라고 저 이제 죄송합니다. 그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실제 우리가 손으로 써내야 되잖아요, 그죠? 기입형이든 소설영어든 손으로 써내야 되는 그런 그 학습 단계가 있죠. 이거를 저는 이제 체험학습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실천학습이라고 했군요. 실천학습.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같은 경우는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홀 바디에서 이제 홀에 해당하는 이제 그 충체 또는 이제 그 여기 그 총력학습이라고 이름을 줘봤고요. 작년에는 이거 이제 그 총체적 학습이라고 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이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 거냐라는 것까지 그러한 그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육감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최종 단계라고 해서 저는 이제 센스 예지학습이라고 했는데 자, 계속 이렇게 이제 5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1, 2월 시작할 때 기본 심화 과정을 시작할 때 그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굳이 한자를 좀 쓰자면 요거는 이제 그 기본이나 심화 이론을 아는 단계죠, 그죠? 그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단계가 이제 그 머리로 공부하는 단계고 그 머리로 공부한 것들을 내가 가슴으로 이제 느끼려면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출분석하면 또 이태원 영화학을 모르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가슴으로 느꼈을 때 진정한 그것이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낀다. 여기는 이제 안다, 느낀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실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실천학습이라고 했는데 열매 실자를 써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러한 그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영역별 모의고사,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모의고사에서 실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월부터 8월까지 가장 또 중요한 단계죠.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9, 10월 같은 경우는 이 과정들을 철저하게 다시 반복하면서 익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습자를 썼는데 익히는 단계입니다. 학습이 아니라 익히는 단계죠. 이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완전히 내 것으로 이제 익히는 그걸 먹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단계가 바로 이제 9, 10월 이 총력 학습이 되겠고 마지막은 뭐냐면 자, 기평으로 한번 뭐 한자를 쓰는 거지만 지감 실습 여기가 뭘까요? 마지막 단계는 정말 이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열매를 내가 어느 정도 맺었는지를 모의고사에 객관적인 그러한 그 성적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익히고 그랬다면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1차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요 11월 한 달 정도는 뭐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내가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과연 어떠한 그런 영역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올 것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그 예지적 그런 그 능력, 뭐 그것을 갖추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저는 육감으로 공부하라, 식센스 이렇게 이제 그 명명을 해봤는데 바로 요겁니다. 아는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설레면서 그래야 11월 한 달을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3HWS 학습법이 비록 영어학뿐만 아니라 이 우리 팀 모두의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1년이 짧지만 또 긴 여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여정을 그냥 따라가는 건 아니라 우리 몸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제가 강의하면서 늘 연구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여정의 길을 좀 더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단계로 진행을 하면 성공적인 그러한 여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강의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최준호와 이태훈 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서 특강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최준호 선생님께서 그 원서 강의에 대해서 기출과 관련해서 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의문론은 AP, Applied English Phonology를 이제 3, 4월에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표에 보시면 1, 2월과 5, 6월과 7, 8월에는 Syntax and Argumentation, Transformational Grammar, 그 다음에 이제 간의 Syntax. 뭐 어쨌든 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권은 통사론에서는 또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원서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본, 심화 과정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그 진행을 하고 있고, 무료 특강에 보면 Introduction to Language, 이것도 이제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주셔야 되는 그런 강의인데, 이걸 미리 이제 찍어놓은 게 있어서 이걸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그 그래머북이라든가 스튜던트 그래머는 사실 이제 그 올드 패션드 된 그런 이제 원서여서 잘 보지 않는 것이 이제 맞고요. 저는 그때 2018년도에 한번 찍어놓은 게 있어요. 스튜던트 그래머 오브 잉글리시 랭귀지 그 SG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더 이제 우리 임용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에게 이제 권하고 싶은데, 굳이 뭐 보진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이제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름대로 제가 꼭 이 교재 자체의 어떤 그 텍스트 분석적인 부분이 아니라 임용과 어떻게 연결해서 공부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무료 특강 중에 이제 기획 합격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출제 원리를 파악하라 그래서 의문론하고 통사론을 그 원서 교재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그 6시간 동안 특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1년 커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최시원 선생님하고 김서 선생님이 이제 카페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최준호 선생님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하시고, 저도 이제 운영하고 있던 게 있어서 카페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7월부터 이제 11월까지 이제 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물론 1월부터 6월까지도 두 영어학반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또 팀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이태훈 영어학 치시면 여기 많은 그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1, 2월 기본 심화 강의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서 특강 계획이 자세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1, 2월은 여기 이제 1, 4월을 저는 이제 이성적 학습 단계로 이제 봤는데, 1, 2월에는 이제 의문론, 그 다음에 이제 형태론, 의미론, 활용론 중심으로 먼저 하고요. 그게 이제 교재가 곧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월은 통사론, 학교문법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2개월씩 나눠서 해요. 우리 최준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1, 2월에 그냥 전체를 다 하시고 3, 4월에 또 전체를 이렇게 다 이제 하시는데, 저는 이제 구분했고, 대신 제가 1, 2월에는 이제 기본 심화에서 이제 의문론 형태론 중심으로 하되 통사론을 원서 특강으로 넣었죠, 그죠? 그래서 교체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1, 2월에 음성 의문론만 하다 보면 지겨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 4월에는 이제 통사론 학교문법을 기본 심화로 하는 대신에 어플라이드 AP 원서 강좌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잊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전체를 다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자, 그래서 원서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강의, 특강 강의에서 4권을 이렇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특강으로 제가 이제 2권을 더 드렸기 때문에 6권을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게 되고요. 자, 4쪽에 보면은 합격을 위한 조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5월 합격 간담회라고 해서 무료 강좌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일부를 제가 요게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놓았는데, 거기에 1-2 강의에 30분 이후부터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경쟁률이 한 25대 1 정도 되죠, 평균. 그래서 한 6,000명 정도 시험을 본다 그러면 6,000명 중에 25대 1이면 굉장히 높은 그런 경쟁률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경쟁률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5대 1의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건 경쟁률이고요.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건 왜냐면
퍼레이토스 로라고 해서 상위 20%가 나의 경쟁 상대라는 거야. 그리고 상위 20%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한 300명 좀 못 됩니다만은 300명 정도 뽑는다고 하면 1차에서 1.5배수 뽑으니까 한 450명 정도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데 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6,000명 중에서 내가 450등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25대 1이 아니라 5대 1 경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5대 1 경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5를 곱하면 그렇게 많은 그 경쟁 상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등 안에 드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죠? 450명 전체 중에서 내가 450등 정도만 한다 그러면 5대 1의 경쟁률을 갖게 되고, 5대 1의 경쟁률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5명 중에 1명만 붙는 게 아니라 5명 중에 누구나 붙을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20%의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한 그 운이 작용한다고 했는데 운은 누구한테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5대1 경쟁력 안에만 들어가면 다 붙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모의고사로 따지면 한 60에서 65점. 요즘은 이제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의고사는 좀 어렵게 내니까 이게 70에서 한 75점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좀 더 높게 나와요. 그래서 80에서 85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상위 20% 5대1 경쟁력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과 기술과 운이 작용하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이제 갖추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건 자세히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쪽에 영화 영역별 서답형이 지금 7년간 이제 진행이 됐는데, 크게 보면은 의문 형태,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문법, 통사론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분석한 대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7년 동안 분석해보니까 통사론, 그러니까 학교 문법 포함한 통사론이 한 50%, 조금 더 넘습니다만 실제는. 그 다음에 의문 형태론이 한 40%, 기타가 한 10%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의 계획을 이제 세울 때도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격을 위한 조언에서 4가지의 그러한 우리 수험생들을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재학생하고 초수생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N수생, 3가지로 분류를 했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학생이 뭐가 필요했냐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방문가 유이태 팀에서 4년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전국에 한 6개 대학을 임용특강을 이제 팀을 대표해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주로 재학생들이 오는데, 재학생들이 1학년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1학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제 2학년 때부터 임용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빠르신 분들은 진짜 2학년부터 팀 강의라든가 개별적인 단과 강의들을 일부 수강하면서 임용에 미리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목표가, 재학생 합격 목표는 초수에 반드시 합격한다. 졸업과 동시에 합격하는 거죠. 가장 정말 여러분이 열망하는, 바라는 그런 계획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대학원, 여기 이제 교육대학원까지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 요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대부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초수에 반드시 합격한다, 이걸 써놓고 재학생분들도 이렇게 준비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수, 가장 중요하죠. 전공목을 65점 이상 올해 반드시 합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7주 동안 합격을 위한 지혜 7가지를 이제 매주마다 소개를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매년 제가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제가 다 강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지혜들을 이제 생각을 해본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는 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시간 단위로.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똑똑하시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은 아닐 텐데, 이제 N수생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여러 번 경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내공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러설 수 없죠. 그래서 전공 70점 이상으로 실제 이제 시험에서는 한 80점 이상
우리가 이제 그 커트라인이 한 80점에서 83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 공모가 70점이면은 충분히 그렇게 이제 그 가능합니다. 그 모의고사 일반 교육학 15점 이상 맞는 것을 이제 그 고려했을 때 더 이상 실패는 없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5가지를 제가 이제 그 여러분에게 소위 이제 조언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별표시 한번 해보세요. 실천하며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라. 그러니까 완벽한 계획은 없어요. 처음부터 실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천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수정 보완하면서 그 계획대로 나름대로 이제 그 좋은 계획으로 1년 동안 커리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바로 이 그 3HWS 그런 단계로 이걸 염두에 두고 가시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해요. 별표시 한 5개 해보세요. 시간 사용, 주변 환경, 인간관계를 바꿔라. 우리 15분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신분이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어떻게 내가 바꿀 것인가 한번 오늘 고민을 해보시면 아마 그 오늘 학교 설명회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혹시 뭐 제 그 프로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우리 아모로 IT층에 들어가면 그대로 이렇게 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과 저서도 있고 수강생 피드백, 우리 최진호 선생님도 아주 독특한 강의로 상당히 좋은 그런 피드백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도 교재 후기하고 수강 후기 우리 카페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올려오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제가 7개씩만 이렇게 이제 여기다 소개를 해놨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교재 후기는 디즈니 만화 영화. 한마디로 뭐냐 그랬더니 디즈니 만화 영화. 그쵸? 아마 상상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 후기 중에 가장 7개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AP와 SG 그 원서 강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거는 뭐 여러분 들어보셔야 어떤 모습이 새로운 건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긴 좀 그러네요. 그 밑에 이제 또 우리 카페에 아미터라고 하는 그런 그 별명을 가지신 분이 어쩌면 전체적으로 저에 대한 그런 평가를 이렇게 그 강의와 교재에 대해서 이렇게 그 평가를 해주셨는지 한 분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올려놨으니까 이태훈이라는 그 영어학 강사는 어떤 분인지 한번 이렇게 미리 뭐 이런저런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뭐 오해된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조금 이제 미리 뭐 소개하는 차원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임용시험 합격 훈련 7가지 지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연재를 했던 겁니다. 이제 쭉 일주일 단위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아놓은 거고 1, 2월 이제 첫 수업부터 7주차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2년 동안 여기 아모로 티칭에서 우리 최시원 팀을 가까이 봤었고 우리 최진호 선생님하고는 또 같은 연구실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이제 자주 뵀었는데 정말 같이 하게 돼서 저로서는 너무 이제 감사하고 또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우리 팀이 정말 이제 새롭게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노량진에서 가장 신뢰받는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서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가 다 하나씩 꼭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드리려는 메시지는 뭐 하나입니다. 그냥 여러 선생님들한테 던지는 강의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만나고 케어가 있고 다음에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강의를 계획하고 또 실천하고 있으니까 믿고 따라주시면 5월 할애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되게 좋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자, 모두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